저희가 이제 그 개별 범죄는 안 다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지속적으로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조직 범죄 아닌가? 네.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는 중간중간 다룹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는 조직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사기꾼 하나가 네. 어느 날 개별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죠. 맞습니다. 요즘 거의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막 그래요? 100명, 200명까지도 되고요. 그 정도 수준. 네, 네. 팀들도 다 나눠져 있고 그 관리하는 사람들, 근태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은 그 출퇴근하면서 근태. 그렇죠. 근태 관리하고 요즘 당직조도 있고 당직. 그다음에 몇 건 했어. 네, 당직조도 있고 왜냐하면 심야까지 계속 전화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직조도 있고 심지어는 그 내부에 여성 조직원이 많기 때문에 성인지 교육까지 시킵니다. 복지도 너무 좋고 하여튼 거의 안에서. 기업화되어 가고 그 안에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예. 성인지 감수성 네. 시켜가지고 내부 사고 안 나라고. 사고 안 나게 하고 그래서 복지도 좋아요. 복지도 좋고 아니 이렇게 홍보를 야.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기업화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또 도주나 이런 부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경찰 사법 경찰의 역할을 또 하면서 뭐 감시하면서 다른데 외출이나 사법 이런 부분을 절대로 못하게 하는 역할까지도 자기들 내부적으로 분담을 해서 하고 잠깐만요.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보이스피싱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 보이스피싱 이번에 저희 한 1년에 한 분씩은 다루거든요. 네. 어떻게 지나가는가 알려드리려고. 근데 이번에 모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 최근에 보도됐는데 어떤 여성이 그 숙박업소에 혼자 네. 들어가가지고 자기 셀프 감금하듯이 남자친구인지 하여튼 연인이 이상하다고 네네. 이거 바람이 났나 이게 아니고 네네. 이 여자친구 행동이 이상하다고 신고를 해서 이게 알려진 거잖아요. 그 글을 제가 썼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어떻게 된 사연인 건지.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 여자친구가 원래 출장이나 어디를 가면 예. 항상 낯선 곳에 막 풍경이나 이런 걸 그렇겠죠, 찍어가지고 당연히. 남자친구한테 막 수시로 보내고 이러는데 근데 이번엔 출장 간다고 해놓고 일주일 동안 제주도로 출장을 간다고 한 거예요. 했는데 근데 5일 동안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지. 그래 왜냐면 걱정되지. 네. 출장을 가긴 간다고 했는데 5일 동안 이 친구가 왜 사진 한 장도 안 보내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전에 같이 그 위치 웹을 설치했던 거가 생각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강서구 모텔로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연인 관계면 이게 모텔에 갔구나. 바람이 났구나라고 그렇죠. 의심해야 되는데 어떻게 경찰에 신고를 했지? 맞아요. 그래서 통상은 이게 네. 만약에 여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본래 요즘 바람이 이제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간통죄가 없어졌거든요. 형법상. 그래서 위원장님 나 깜짝 놀랐어요. 바람에 대해서 아니, 저 바람에 대해서 아니, 몰라요. 그래서 경찰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경찰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저 바람을 잘 몰라요. 아니, 워낙 또 이게 네. 저희 경찰 선배이기도 법에 대해서 하지만 잘 네, 네. 네. 변호사이시기도 하시기 네. 때문에 제가 뭐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근데 그래서 그 유추 앱을 설치했던 게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강서구 모텔로 지키니까 처음에는 의심을 한 겁니다. 이분도 스스로. 그렇겠죠. 네네. 그게 당연하죠. 네네.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 여자친구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하루 정도 고민을 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상한 점은 있죠. 왜냐하면 설사 자기를 속였다 하더라도 그 숙박업소에 계속 있는다는 거 너무 이상한 거죠. 거기서 이상한 걸 찾아내야 돼. 네. 그리고 연락도 안 받고 그렇지. 연락도 안 네. 되고 하니까 더 맞습니다. 이상했던 거죠. 그렇지. 간통대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법에 대해서는 잘 알죠.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네, 바람은 잘 모릅니다. 시원한 바람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정확한 판단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한번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의심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네. 근데 그러다가 그렇지만 안 움직인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네. 그리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심하지 말라고 뭔가 전화를 받아줘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는다고. 이건 범죄적인 상황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네. 경찰에 신고했고, 네네. 그다음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하고 그 숙박업소를 찾았는데 네. 처음에는 그 여성분도 거의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대체 남자친구도 네. 믿지 못한 겁니다. 어떤 논리로 거기까지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던 여성이 자기를 셀프 감감하게 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논리로 그렇게 이게
아니 근데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이게 이제 네. 그 시나리오를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정교합니다. 어떻게 당해요? 옛날에는 기관사칭형이라고 해서 아 검사인데요, 검찰청 누군데요, 계좌가 뭐 도용됐으니까 잘 어디로 듣다 돈 보면 보내세요. 중국 발음인데 네, 예. 그럼 바로 알잖아요. 예. 그래서 요즘은 그 방법은 쓰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를 통합니다. 이제 일단 카드 배달원이 아 카드 신청하셨죠?라고 전화를 해요. 카드 배송합니다. 하면 저 카드 신청 안 했는데요. 당연히. 그러면 명의 도용 되신 것 같은데 뭐 땡땡땡땡땡땡땡땡 고객센터로 연락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 끊어요. 그냥 본인이 뭐지 이러면서 땡땡땡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면 고객님 명의 도용되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러면은 그 땡땡땡땡이 믿을 만한 카드 회사라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신뢰할 만한 금융기관일 텐데 네. 그 금융기관 번호로 전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르쳐줘요. 여기 고객센터가 1588에 7474로 돼 있네요. 예를 들면 이러면 이제 일단은 그 번호로 전화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 네. 카드 배달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네. 여기 봉투에 여기가 출발이야. 네, 여기가 출발이에요. 네네. 그러면 1588 땡땡땡땡으로 전화를 했더니 성함요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선생님 명의 도용되신 것 같습니다. 링크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에다 필요한 내용 쓰십시오.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에 휴대폰이 됩니다. 해킹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이후에 112로 전화하든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든 전부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 받는 거예요. 112로 전화를 해도 실제로 경찰관 같이 똑같이 받습니다. 그 정도로 훈련돼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클릭한 것이 이게 해킹 툴이라는 걸 모르는 그 순간부터는 당하게 돼 있는구나. 맞습니다. 112로 전화했는데 경찰에서 뭐라고 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경찰이 호텔에 가 있으려고 할 일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중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카드는 취소해 드렸고요. 혹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자산 보호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연락하면 전화 받으십시오. 다단계다 진짜. 맞아요. 팀이 4개쯤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땡땡땡 과장입니다. 자산보호 신청해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거부가 되는데 혹시 형사사건 접수된 거 아닌지 검찰 형사조회 24.kr 접속하셔서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본인이 직접 들어가요. 딱 들어가서 보면 김어준 구속영장 발부 수배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이 사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이 완전 이제 멘붕이 되는 거죠. 선생님 지금 명의 도용 되셔가지고 수배가 되신 상태입니다. 그경이라는구나. 네, 검찰청에 누구누구 검사님께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담당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검찰청 전화로 전화를 하는데도 배우가 여러 명이네. 네, 네네. 검찰청 전화로 전화를 하는데도 이미 해킹이 됐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다른 팀에 있는 조직원이 받는 거예요. 검사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요. 여기서. 지금 수백억 원대의 피해가 생겼고 70명, 80명의 피해자가 지금 당신을 찾겠다고 너무 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사이에 네 명의가 도용돼 가지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다. 당신 잡히면 큰일 나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겁을 주는 겁니다. 당신 수배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런 적이 없다. 제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그렇지, 얘기를 당연히. 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누그러진 척하면서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하는데 무조건 협조하라. 그러지 않으면 바로 구속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금융감독원 사람이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너무 놀라셨죠라고 하면서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선생님의 돈이 합법적인 자산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이렇게 된 자산인지를 전수조사해야 된다. 일단 안심 계좌로 다 보내셔서 저희가 확인한 이게 시작이에요. 안심 계좌로 안심 다 계좌 보내라. 확인한 다음에 당연히 이제 끝난 다음에 다시 돌려드리겠다. 1차로 그렇게 다 뽑아가고요. 2차로 그럼 현금을 다 뽑아 그때. 다 뽑아갑니다. 2차로 선생님 이거 말고 보험이나 예적금 있으시면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다 뽑아가고요. 세 번째 이게 놀라운 수법인데 대출까지 발생을 시켜서 뽑아가요. 대출을 하라고 한다고요? 대출을 어떻게 발생을 시키냐면 이게 시나리오의 놀라운 점입니다. 대출을 어떻게 발생시키냐면 선생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이 안 되도록 락을 걸어놨습니다. 만약에 대출이 되면 지금도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뜻인데 혹시 대출되는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대출이 당연히 되죠. 그러면 지금도 이용되고 있다는 거다. 지금 원격 조정 당하고 계신 거다. 그거 전부 다 여기다 넣으셔라. 이래가지고요. 김군일파라고 아주 유명한 보이스피싱계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거든요. 아직 김군일을 못 잡았는데 거기서 이걸 만들어가서 한 명한테 41억을 뜯었습니다. 대출까지 다 해요. 네. 완전 탈탈 터는 거예요. 정말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김군일파라고 하는
이 보이스피싱파 네. 굉장히 유명합니까? 네네 김군일파가 저기 2023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베이징을 근거지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 저기가 특정된 조직원만 104명입니다. 저기 보면 경찰이 파악한 것만. 네 특정된 것만 그러니까 그 특정 안 된 사람들도 있는 거죠. 제일 위에 총책이 있으면 근태 관리 있고 자금 관리 있고 조직원 관리 있고 격리 담당 있고 수거책 있고 쭉쭉쭉 있고요. 금융감독원 4층, 검사 4층, 수사관 4층, 중국 다른 신규 조직원이 제일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다 저렇게 팀을 이뤄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하는 것은 중국 다른 신규 조직원 정도고 네, 맞습니다. 그 위에 1선, 2선, 3선 그 위에 관리자 그 위에 총책은 우리가 본 적도 없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이 사람들 그 관리를 잘하고 교육을 잘 시키냐면 이 제일 처음에 꼬셔가지고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보내가지고 몇 박 며칠 거의 한 달 정도 워크숍을 하면서 한국에서 수집해 한국에서 모집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약간 속임수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뭐 중국의 뭐 다른 뭐 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속임수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보내서 관광과 유흥을 시키고 워크숍 할 때는 보통 대기업이 하는 것처럼 우리 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목표는 뭔지, 기업처럼 삐까뻔쩍하게. 예, 예. 우리 기업의 목표는 뭔지, 그다음에 성과를 내면 보상이 어떻게 따라오는지 이러면서 자부심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관광, 유흥 이런 거 시키면서 3개월만 일단 해봐라 거금을 주면서 그러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교육할 때는 진짜 제대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했던 것들 녹음 들려주면서 잘된 케이스, 못된 케이스. 근데 어떤 순간에 딱 내가 보이스피싱 업계에 라는 지금 것은 알게 되죠. 들어왔다는 걸 딱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보상이 너무 커가지고 보상이 크고 그렇죠. 3개월만 해봐라라고 하면서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굉장히 큰 돈을 제시를 하는 얼마나 겁니다. 주기를 그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굉장히 다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조직이고 아주 영세한 조직들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조직들도 있고 한데 돈을 제시하면서 3개월만 해봐라 이러면 3개월만 바짝해서 내가 돈 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출퇴근 관리하고 여권 뺏고 약간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네.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이 보이스피싱 실제 검거율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현저하게 좀 굉장히 낮아서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 피해자를 제가 마침 지난달 말에 만났거든요. 예. 근데 그 피해자 이런 같은 식으로 경우에는 리크루팅 돼가지고 네, 지금 위원장님 하신 거의 그 유형입니다. 위원장님 현직을 떠나신 지가 꽤 되셨는데도 최근 지난달의 사례까지도 너무 네.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대출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달에 만났던 피해 여성 같은 경우도 네. 직장 이제 3년 한 여성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 2천만 원 받고 3년 동안 본인이 적금 들은 1,200만 원 해가지고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린 거예요. 네. 자기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다 털린 거예요. 네, 완전 털릴 위기에 있었는데 1,200만 원은 이미 입금을 했고 네. 그리고 본인이 그 주말에 입금을 하다 보니까 그 은행 그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어떤 특정된 은행인데 상관없죠. 예. 네, 신한은행인데 신한은행 피싱 범죄 예방팀이 있는데 그게 본점에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 여성한테 주말에 전화를 한 거예요. 네. 그 팀에서 네네, 거래 직접. 유형이 이상하다고. 네네네. 근데 그게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들이 전화해서 이제 고객하고 통화를 하는데 너 돈을 왜 이렇게 주말에 계속 600만 원씩 찾냐? 계속해서 너 무슨 현금으로. 일 있냐? 그런데 이 피해 여성이 저 곧 결혼하는데 예식장 측에서 현금으로 납부를 하면 10%를 할인해 준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사실 누구나도 믿기 쉽거든요. 그럴 수도 근데 있다 싶은데. 그러면 일단은 계좌를 차단해 놓을 테니까 월요일 날 지점에 너가 그 결혼을 증빙할 수 있는 청첩장이 됐다던가 아니면 뭐 남편하고 웨딩 사진을 찍은 그러니까 현금을 사진이나 계속 뽑아가지고 뽑아가니까요. 네, 뽑아가니까 네네. 그리고 하루에 현금 뽑을 수 있는 액수가 네, 정해져 있습니다. 있으니까 네. 근데 계속 그렇게 계속 뽑으니까 감금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루에 계속 감금시켜 놓고 일정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인출하게 할 목적이거든요. 한 번에 600인가밖에 못 뽑으니까. 네네, 못 뽑으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그 찾아가라. 송파구에 있는 어. 지점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점에서도 얘기를 해준 거죠. 이 고객이 들어오면 혹시 그 결혼한다 그러는데 청첩장이나 이런 걸 확인해라라고 했는데. 보이스피싱 의심된다. 네네네네. 어. 근데 안 가져온 거예요. 안 가져오고 자기는 찾아야겠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은행원이 저희한테 이제 112로 신고를 하신 거죠. 은행원 판단이 주요했네 정확하게. 네. 네네네. 그래서 아까 그 셀프 감금을 또 궁금해하셨잖아요.
셀프 감금 이제 모텔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러니까 왜냐면 옆에서 은행원이 저런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모텔로 가라, 호텔로 가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임시 보호 관찰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시 보호 관찰 받기 한국 위해서는 법을 잘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전수조사, 뭐 임시보호관찰, 검찰 사건 조회 막 이런 말들 쓰니까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려 지금 이제 공범 아니 저기 뭐 다른 조직에서 당신을 찾으려고 막 연락하고 할 거다. 그런 전화 하나도 받아서는 안 되고 혹시 당신 위치 추적해서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임시 보호 관찰 받을 수 있는 어떤 모텔로 가라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패한 경우가 많아서 네. 그쪽에서 이제 더 진화해가지고 맞습니다. 아예 그런 사람 접촉을 못하게 네. 숙박 시절에 가둬버리는 거구나. 네네. 그리고 계좌 이체를 시킬 때도 우리 보통 그 큰 금액을 계좌 이체 시키면 보이스 피싱일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오라고 뜨잖아요. 그렇죠. 그거조차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제가 문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피싱 주의하라는 거 가셨죠? 네, 그거 아니라고 표시하시고요. 이러면서 싹 넘어갑니다. 아. 그리고 경찰이 곧 출동할 거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경찰이 출동하지만 그 경찰도 전부 다 유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특급 사건이어서 저희가 말씀드릴 때까지 엠바고를 네. 지켜주셔야 됩니다. 경찰도 모른다. 네. 무조건 당신을 구속하기 위해서 경찰이 출동한 출동하는 것이지 거다. 야. 당신을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동했을 때도 진짜 절대 믿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지난달에도 저희 경찰특공대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다 나온 후배 경찰관이 있거든요. 그 직원은 이제 또 약간은 그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그 여성한테도 또 접근을 해서 또 진술을 들었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 직원이 좀 거세게 얘기하면 또 한 직원은 여청과라고 여성 청소년과에서 청소년만 상대하던 또 직원이 있습니다. 베드캅, 베드캅. 그래서 가가지고 그 직원은 또 되게 타이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믿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네, 세뇌가 네. 돼가지고, 세뇌가 돼가지고. 가스라이팅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하다고 믿는 홈페이지 전화번호로 네. 다 확인을 했는데 내가 분명히 경찰로 전했고, 내가 분명히 금융감독으로 전했고, 직접 형사사건 조회했고 한 거거든요.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말하니까 네. 아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말했던 사람들이 말한 네, 네. 이미 나쁜 사람들이구나. 네, 네. 나는 구속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성 같은 경우 순찰차를 타고 이제 경찰서마다 피싱 전담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는데 순찰차에서 경찰서에 도착해서 내려서 진짜 경찰관들한테 마지막으로 한 얘기도 진짜 금융감독원에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아. 내가 김 과장님, 김땡땡 과장님이랑 직접 통화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 야, 이거는 자세히 얘기해야 되겠다 진짜. 네. 이 사례들 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 진짜 거잖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넘어가는 거고 네. 이 경우는 그 전에 그 남자친구의 네. 판단으로 그 막은 것이지 넘어가 버린 경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많습니다. 와. 이게 그리고 링크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링크들이 막 오는데 그 중에서 뭐 세금을 안 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다 택배 시키잖아요. 택배 뭐 주문하신 택배가 배송 중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다 확인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면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 뭐 밑에 확인하셔라 이런 거 다 조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부고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고장은 경찰관들도 당합니다. 왜냐하면 경찰관들이 그 누구 돌아가시고 이러면 그치, 그 조문 가는 거에 대해서 많죠.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설마 나한테 온 부고장이 어. 허위겠어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는 선배님도 그걸로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고장이 그 사람 전화번호로 갑니다. 저도 받았거든요. 정확하게. 저희 지역위원회 고모님이 돌아가셨다면서 그 고모님 전화번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왔길 어머 이분이 돌아가셨다고 이랬는데 아 이거 누르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다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따로 전화를 해봤더니 멀쩡히 살아계시더라고요. 우리 이지은 위원장 정도로 이 전문가도 순간적으로 넘어갈 그럼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네. 제가 생각할 때 요즘 보이스피싱은 진짜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어떤 낯선 번호로 연락이 오거나 이랬을 때 뭔가 의심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 내 판단에 맡기지 말고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 같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만한 사람에게 위원장님이 조언을 받는 거. 우리 네. 이지은 위원장이 옆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전화번호 공개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그런 의심스러운 번호가 올 때 이지은 위원장 네. 목소리를 흉내내는 또 보이스피싱이면 어떻게 있어요. 아니 있어요? 요즘은
그 딥시크라고 하나요? 그래서 그렇죠. 가족 목소리를 그대로 따라해서 옛날에는 엄마 나 여기 붙잡혔어 뭐 살려줘 전화 딱 끊은 다음에 마치 그 납치범인 것처럼 전화해가지고 뭐 돈 얼마 보내라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AI로? AI로 해가지고 목소리를 사람 목소리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자식 목소리, 어머니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이지은 위원장 목소리는 많이 공개됐기 때문에 이게 네. AI 학습시키면 네. 비슷하게 들릴 수 있거든요. 절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해법이 안 안 되고요. 되잖아 네. 그거 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제 마침 또 정부에서 그 대책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 통합 대응단이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신고받고 했을 때 보이스피싱인 걸 알면 바로바로 체계적으로 이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자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보이스피싱 저희가 이거 제 기억으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 다루긴 했는데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듣다 보니까 이 진화의 정도가 1년에 한 번씩 다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주기적으로 유형을 소개하고 유형을 알면 이런 게 나한테 왔네? 맞아요. 네. 네. 걸러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명하시는 거 듣기 전까지는 나한테 와도 걸렸을 것 같은데 싶을 정도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자세히 듣고 나면 이렇게 하면은 보이스피싱이구나 네.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례를 가지고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개해야 되겠는데 이거 계속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과거에는 이제 노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었다가 또 최근에는 시나리오를 자기네들이 막 연구해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도 돈 벌려고 네. 그럼요. 예. 만들어가지고 네. 저작권처럼 자기네 조직 팔고 간에 또 막. 팝니다.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네.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여성들의 이런 주의를 또 하기 때문에 네. 곧 머지않아서 또 새로운 기법이 맞아요. 또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네, 알려주고 저희가 네, 또 그래서 네. 알려줘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나오셔야 되겠다. 네. 오늘 그러면 첫 시간을 해놓고요. 네. 일단은 첫 시간을 했는데 요건 유형이 더 있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서너 번 연속으로 하죠. 그 저희- 대표적인 케이스들. 저희가 역할을 맡아서 한번 해봐도 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위원장님 연기를 100% 잘하시는데 네. 저는 일주일에 연기를 못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앞으로 한 3, 4주는 쭉 네.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대표 케이스들. 네, 오늘 네. 첫 번째 케이스 그분이 당한 케이스. 네, 네. 네네. 그거는 듣다 보니까 야 이건 모르면 당하겠다.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거 90 몇 프로 당하겠다. 네. 네. 저는 호텔 가라고 하는 순간 깨달았을 것 같은데 네, 이건 네. 아니지. 네. 깨달았을 것 같긴 한데 웬만하면 당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는 것으로 자 네. 오늘은 이제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보이스피싱 얘기를 하겠다고 그 생각을 한 건 몇 년 됐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씩 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걸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이제 보이스피싱 여러 가지 범죄들 중에 보이스피싱은 따로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이게 우발적이거나 네. 또는 뭐 개인이 하는 거거나 개별적인 범죄가 아니라 이건 조직 범죄다. 그렇죠. 예. 예. 이건 조직 범죄여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알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은 따로 저희가 다루기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그 업데이트 정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고 맞습니다. 속도도 너무 빠르고 기업화돼 가지고 이거 시리즈로 좀 알려야 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첫 시간 했고 네. 지난 시간에는 모텔에 감금된 자신을 모텔에 감금시킨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며칠 전에 자기 집에 셀프 감금한 사례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네, 실질적으로 그 과거에는 이제 지금 특히 젊은 여성들 대상으로는 예. 주로 이제 모텔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투숙하게 하는데 예. 시골에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모텔에 가라 그러면 이상하고 또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 가운데 요즘은 어르신들이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가족 이제 자녀들하고 떨어져서 사는 그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먼저 지금 혼자 집에 있는지부터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혼자 있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지금 나가면 바로 경찰이 곧 온다. 아예 집을 못 나가게 네. 하는구나. 네, 네. 이번에는. 바로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곧 올 텐데 오는 이유가 당신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당신 때문에 당신의 자식들까지 이게 공범으로 연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연락하면 안 된다. 자식한테 연락을 일단 못하게 한다. 네. 물어볼까봐. 네. 네네네. 얘야 이런 저 전화 왔는데 물어볼까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나 하나로 이게 범죄에 연루된 것이 그치. 아니고 자식이 제일. 자식한테까지 그렇게 근데 될수 자식이 있다면 없을 수도 있는데. 쉽게 이제 얘기를 하기 자식이 못하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네. 얘기를 할 때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사람을 고립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수십만 명의 뭐 피해자가 발생을 했는데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구속시켜 버리겠다. 근데 당신 때문에라는 건 당신 명의가 도용당했다. 도용이 됐다. 당신 그리고 도용이 됐다가 아니라 네가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네. 네가 했잖아. 무슨 도용이 됐어? 네가 했잖아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한 거 아닌데요. 바짝 쫄아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약식 조사로 전환을 할 테니까 아무도 없는 독립 공간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게 만든 다음에 네. 나 지금 뭐 누명 썼나 보다. 그러니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키고 네. 딴 데 사람들이 없는 공간으로 가라. 독립 공간으로 가서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녹취를 해가지고 재판정에 증거로 제출해야 된다. 아무도 없는 다른 사람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게 독립된 공간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 이제 모텔을 가든지 문을 잠그라고 하든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여성의 케이스는 모텔이었고 네네. 네. 그리고 이 노년층은 집에서 문을 잠궈라. 문을 그렇죠. 잠그고 네. 있어라. 왜냐하면 외부인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다른 우리가 지금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경찰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당신을 분명히 체포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찰이 혹시 신고해가지고 네. 경찰이 와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네네네. 그리고 자식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네. 철저히 고립시키는 거예요. 고립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한테 연락 오면 지금부터 누구한테든지 수사 내용을 발설을 하면 공범으로 취급하겠다. 그게 수사 내용을 말하지 마라. 네, 수사 내용을 말하지 마라. 이거는 특급 비밀이고 엠바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누구한테 전화하거나 와서 이야기를 하면 다 공범으로 취급하고 증거 인멸하는 걸로 알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경찰이 전해봐 소용이 없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112 신고가 처음에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계속 검사 얘기하면서 전화를 안 받는다, 연락이 안 닿는다. 자식한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마침 그 타이밍에 자식이 전화를 했구나. 네.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고 아버지랑 통화가 한 번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나 지금 검사 전화 받아야 돼. 이러고 전화를 끊더래요. 그러고 전화가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니까 3시간 넘게 연락이 안 되니까 112 신고해서 이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같은데요. 해서 그 이제 자녀가 현명했네. 네, 그래서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직원들이 간 거예요. 현장에 갔어요. 집으로. 그러니까 문 다 잠궈놓고 있는 거죠. 경찰이 오면 문 열어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래서 딸한테 전화해서 이런 상황이다 했더니 딸이 비밀번호 가르쳐 준 거예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안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오지 마라고 하면서 이제 검사랑 통화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검사고 검사가 경찰 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벌써 한 거예요. 경찰 오면 그때부터 자식이 손해를 입는 거 아니야. 그렇죠. 피가. 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는 체포되고 자식을 위해서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찰을. 네. 그러고 있으니까 딸이랑 통화도 시켜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이게 전형적인 수법이다. 계속 설득을 해서 30분, 1시간을 설득을 했더니 내가 검사라는 사람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똑같이 경찰관들이 하네. 그런가? 이러면서 그때 이제 의심을 한 거예요. 위원장님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딸이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저희 경찰이 이번에도 설득을 그나마 할 수 있었던 게 검사가 당신이 지금 피해 아버지한테 검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지금 라고.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했지. 그리고 당신 자녀 지금 공범으로 해서 몰린다고 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얘기하니까 아버지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그 부분을 어떻게 알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좀 풀리기 시작한 그리고 겁니다. 딸 전화를 바꿔주고. 네, 딸 아버지 전화 그게 바꿔주고. 아니에요. 막 네, 그렇죠. 말해주고. 예. 근데 그 과정이 금방 되는 게 아니고 딸까지 동원됐는데도 한참 걸린다는 거죠. 맞습니다. 3시간 20분 동안 통화를 혼자서 하고 계셨고 이 피해자분은 3시간이면 이미 대포 통장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성 앱이 이미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겠지. 그랬는데 이제 이 악성 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냐면요.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제어 앱을 깔도록 해가지고 보이스 피싱범이 직접 깔았던 거예요. 원격 제어 앱을 깔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링크를 하냐면 클릭해라 이거 아니에요, 보통. 보통은 이제 링크를 클릭해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썼냐면 사고 접수하려면 몇 가지 원격으로 확인을 할 게 있는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는 정식으로 등록된 원격 제어 앱을 다운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있으니까 별로 정식 앱인데. 네, 정식 앱이니까 그냥 다운을 받죠. 그러면 저희 보안팀에서 고객님 휴대전화를 움직일 건데 지금부터 터치하지 마시고 육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다음에 한국소비자원 앱을 다운받을 건데 이게 그 좀비 앱이거든요. 다운받을 건데 고객님 휴대전화 패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막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격 조정 앱은 정상적인 앱인데 네. 그거를 깔게 하고 나서 그 앱으로 바로 조정을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 앱으로 해서 아예 대출금하고 예치금까지 싹 다 뽑아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경찰이 들어온 겁니다. 이 범죄 조직원들이 진짜 나쁜 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조정 웹을 깔게 하는 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깔아라 설명하고 핸드폰 조작하고 이런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할 줄 모르니까. 네. 모르니까 그냥 아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점검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자녀하고 문자한 내용 이런 것까지 자기네들이 먼저 싹 그렇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에 대한 걸 자녀하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당신이 이미 지금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거 아니냐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이 카톡 내용이나 SNS 내용을 봤다라고 의심을 전혀 못 하고 있다가 원격 제어 앱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모르는 모르죠. 겁니다. 모르니까 네. 원격 제어 앱을 받게 하고 원격 제어 앱으로 아예 그 폰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네네. 그 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다 가져가. 카톡이고 다 가져간 다음에 그럼 더 믿게 되죠. 네. 그렇죠. 자녀하고 완전히 이런 말 하지 않았냐. 네. 그러면 원격 제어 앱이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부모님은 이제 진짜 검사구나.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폰을 완전히 장악했으니까 거기서 그냥 개설하겠네 막. 거기서 네. 개설하죠. 계좌도 휴대폰으로 할수 있는 거. 네, 네. 네. 야. 그래서 뭐 인터넷으로 거기서 오죽하면 그 물건 주문하고 이런 것까지도 요즘은 그 물건을 주문해 버려요? 네, 그 안에서 뭐 쇼핑몰 같은 거에 돼 있는 부분에서 물건을 자기네 쪽으로 주문하는 부분으로 중간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하고 그래서 진짜 그 야. 핸드폰에서 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모조리 싹 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휴대폰 기종에 따라서 이런 악성 프로그램이 안 깔리는 기종들이 최신 있거든요. 기종들. 네, 예. 네. 그러면 보안 유지를 위해서 수사용 휴대폰을 다시 개설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전화기 들고 전화 끊지 말고 지금 휴대폰 개설하는데 가라. 라고 해서 요즘 휴대폰 개설이 엄청 쉽잖아요. 휴대폰을 실제로 개설하게 만들고 뭐 텔레그램이든 라인이든 깔으라고 하고 자기 친구 추가하라 그러고 30분에 한 번씩 동선 보고하라 그러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수사를 받는 줄 알고 있거든요. 약식 수사로 전화가 그러니까 핸드폰이 만약에 최신이어서 안 깔리거나 네. 보안 프로그램 돼 있으면 개설하라고 그래요. 가서. 네, 새로 개설을 하라. 야. 라고 수사용 휴대폰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 다 끝나면 검찰청에서 전부 다 뭐 변상 조치는 다 해준다라고 하면서 현상 조치 다 네. 된다. 그래서 이제 휴대전화 새로 개설한 부분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조직원하고 계속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다가 자기네들도 좀 어느 정도 지치는 게 있나 봐요. 지치고 그러면 그 피해자를 혼자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두면서 그 사람의 심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요즘은 실제로 저도 그래서 반성문 쓴 내용을 봤는데 반성문이요? 그 안에서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반성문을 쓰게 하는데 모텔 같은데 가라고 해서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 뭔지 통화 알고. 계속하는 건 자기들 자기는 되니까 하는 겁니다. 잠깐 끊고 네. 그 사이에 반성문을 써두세요. 네. 네네. 그래서 반성문을 써서 검찰에 제출하면 나중에 기소유예를 받거나 마치 우리가 탄원서 쓰는 형식으로 그렇죠. 하는 네. 부분으로.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범죄에 가담도 안 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개인정보를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로 피해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히 심리적으로 지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의 개인정보가 이용이 된 걸로 확신을 하고 반성문을 그렇게 씁니다. 와.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된 거죠.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이거 잘못했고 저거 잘못했고 쓰다 보면 진짜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내세우는 신분들이 첫째 검사,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네. 그렇게 해서 금융감독원이 주로 이제 굿캅 역할을 하고 검사가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둘이 달래고 얼르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네. 옛날에는 한 사람이 했고 그렇죠. 제가 한 십몇 년 전쯤에 네. 저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십몇 년 네, 전쯤에.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목소리는 이거는 발음이 조선족인데 네. 금융 관련해서 물어보는 맞아요. 거예요. 티가 났잖아요. 네, 그때 네. 티가 났어요. 좀만 네. 들어보면 이게 조선족 발음 조선족인데 그래서
잠깐 일로 와보실래요? 그죠? 제가 네. 잠깐 일로 와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눈치채는 그쪽을 깨닫고 그러면 슬슬슬 목소리를 바꿔요. 그리고 너 어디인 중국? 네. 이렇게 아니요, 얘기가 넘어가기도 했어요. 네, 네, 네. 어? 네, 조금 있다가 저희가 말하겠지만 네. 왜 이렇게 요즘은 발음이나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지 조금 있다가 제가 그러니까 끝까지 그때는 한번 보시면- 구분이 됐거든요. 네, 네. 보이스피싱이 네. 구분이 됐고 조금만 그 꼼꼼하게 들어보면 금방 밝혀질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했어요. 계속. 한 사람이 했죠. 한 사람이 쭉 했는데 그렇게 네. 하면 요즘 안 속잖아요. 안 속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사는 막 협박하는 역할. 검사 역할 따로 있고. 금융감독원은 그렇게 명의도용 되셨군요. 이 사람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계속 통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고 그 다음에 제일 앞에 바로 전화하면 이상하니까 제일 앞에 카드 신청하셨어요라는 카드 배송원 또는 그렇지. 법원에서 등기 왔습니다 하고 등기 배송원. 그렇지. 법원에서 올 게 없는데 그러세요? 그럼 명의 도용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명의가 도용됐어. 저희한테는 손님으로 돼 있는데요. 네네, 그렇게 명의 하는 거죠. 도용됐을지 모르겠어요. 고객센터 밖에 뭐 네. 1488 뭘로 한번 전화해 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명, 4명이 동원되는 거고 맞습니다. 예, 이제는 한국 사람 정확한 발음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또 최근에 나온 보도에 보면 그 사람들은 캄보디아에 네. 직업을 그 좋은 일자리를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감금된 사례 이런 거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번에 해외 와. 감금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던 14명이 한국인 14명 구출했다라는 기사가 기사.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작이 취업 사기였습니다. 취업 사기. 네, 이 피해자가 제일 처음에 이제 공고를 봤는데 여기에 전문직 알바를 구한다라고 하면서 이게 정말로 무슨 뭐 방송 작가 아니면 사진 작가 아니면 뭐 디자이너 이런 식의 전문 작가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있으면 돈도 벌 수 있고 외국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나간 거예요. 이거 짭짤한데 그렇죠. 여행도 하고 좋은데. 네, 여행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도 갔는데 가자마자 내려서 만났는데 차를 타자마자 바로 여권, 공항에서? 통장, 공항에서 누구 이제 만나가지고 그 차 타시면 됩니다. 이까지는 굉장히 친절하게 했는데 차를 타자마자 모든 걸 뺏기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이제 협박 같은 걸 두드려 하면서 맞고 돈 다 뺏기고 네, 여권 네, 뺏기고 네. 감금 나간 채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강요를 실질적으로 당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와. 이 사람들이 갈 때 이제 동남아에서 단기 알바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보통 300만 원 정도를 입금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 300만 원. 일주일에 300만 원.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항공권까지 전부 다 끊어주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해서 그 차에 딱 타는 순간 완전 돌변합니다. 돌변해서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이미 신분증, 뭐 인감증명서, 통장 다 압수합니다. 와. 다 압수해서 자기네들 조직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바로 이제 일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그 부분으로 투입을 안 시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실제로 교육하듯이 교육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사전에 이제 그 치밀하게 이 사람들에게 계속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겁을 가스라이팅하고. 주면서 계속 유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딱 발을 들이면 너는 이제부터는 공범이다. 그러면서 영상 찍어놓고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너 여기서 나가볼 수 있으면 나가봐.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거기에서 탈출을 한다는 생각을 하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어딘지 쉽지 모르는 데서 않습니다. 감금된 네. 채로 감금된 채로 거기 콜센터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매뉴얼에 따라. 맞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밝혀지게 됐냐면 어떻게 밝혀졌어요? 8월 초에 이 자녀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한국으로 귀국을 하기로 했는데 귀국을 안 한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나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근데 신고를 전화도 안 하면 받고. 그래서 영사 콜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사관으로 연락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평소 지지하던 박찬대 의원실에 전화를 한 거예요. 박찬대 의원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해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8월 초였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박찬대 의원님이 듣더니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다. 비서관을 한 명 지정을 해가지고 네가 이걸 전담해서 좀 알아봐라. 박찬대 의원 초대해야 되겠다 이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개개인이 캄보디아에 있는 영사랑 통화를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사와 또 그 거기에 나가 있는 국가기관들이 쫙 있습니다. 경찰도 있고 그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고 현지 경찰이랑 연락을 해가지고 정말 한국에 있는 아버지와 캄보디아에 있는 영사 쪽 국가기관들하고의 가교 역할을 박찬대 의원실에서 잘해준 이거 겁니다. 개인이 하려면 이런 식으로 안 되는데 네, 시간이 많이 걸리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직접 나섰으니까 네.
그 캄보디아 쪽에서도 응했어요 이제. 그렇죠. 네. 그래. 국회의원이 지금 나섰어요. 네. 한국에. 그래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쭉쭉 하다가. 그래가지고 마침 근데 이 피해자가 그 캄보디아에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가 좀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원래 휴대폰이랑 다 뺏기는데 어떻게 텔레그램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한테 텔레그램을 한 거예요. 어머나. 나 여기에 뭐가 보이고 어떻게 뭐 공항에서 어느 정도 온 것 같고 막 이런 걸 보낸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자식도 현명했네요, 굉장히. 굉장히 현명하셨고 용기 있었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박찬대 의원실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네, 그럼 박찬대 의원실은 이 내용을 그 영사한테 알려주고 왜냐하면 이 피해자와 영사는 직접적인 연락이 안 됐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요 가교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딱 그 급습을 한 거죠. 캄보디아 그러니까 경찰. 그렇다면 캄보디아 쪽에서는 알 테니까 네. 그런 게 보였고 그렇다면 그런 시설이다. 네. 해서 급습을 해서 구출한 거예요? 구출을 한 거죠. 근데 너무 다행인 와. 게 이 텔레그램을 보낸 거를 또 들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즈음에 바로 이제 급습을 해서 구출을 해냈던 거죠. 진짜 영화의 한 장면. 네. 그만큼 이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요. 와. 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대비해 가지고 뭐 경찰, 국정원, 인터폴 그리고 그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영사관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원스텝으로 해가지고 바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보같이 무슨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는 네. 이제는 걸리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일을 했던 게 김우성 비서관인데 제가 이름을 꼭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너무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좀 알아본 거죠. 박찬대 의원실에서 알아봤더니 박찬대 의원하고 김우성 보좌관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런 공은 의원이 다 가져가야 돼요. 아니 의원님이 이제 하자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작이 된 박찬대 거죠. 의원님 나와야 네, 되겠다. 네, 네. 네. 2023년에는 캄보디아에 실종 신고가 17건이었는데 작년에 25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봤더니 올 7월 기준으로 250건을 벌써 넘은 거예요. 실종 신고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서 감금돼서 어떤 건물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콜센터에서 네, 한국 네. 사람 역할로 전화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네. 맞습니다. 일단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니까 또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구출해서 한국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네네, 못합니다. 못 하잖아요. 네, 또. 네. 그래서 와. 사실 이제 급습한 다음에 어쨌든 이 사람들도 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어 있으니까 일단 가서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예. 야, 네가 원해서 한 거 아니야?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억류돼서 피해자들이구나 이래가지고 다 이제 한국으로 보낸 거거든요. 캄보디아까지 가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하고 싶은 한국 사람 누가 없어요. 있겠습니까, 진짜. 네, 그 사람들 근데 이제 수사하니까 그런 과정을 쭉 거쳤더니 다 네, 다 피해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법들을 또 확 알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익 단기 알바라고 해서 이거 전달만 해주면 뭐 20만 원 준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뭐 이렇게 수납하는 데 쓰는 저기거든요. 그냥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매주 해야 되겠어 당분간.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이스피싱에 자기가 그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또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내가 지금 그 직장에 있는데 중고거래로 중고차를 샀다. 그래서 중도금을 내가 지금 받기로 했는데 대신 좀 가서 좀 받아와라. 이렇게 말하면 그 피해자도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냐면 제가 그 중고차 사기로 해가지고 이거 중도금 드리는 건데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인이 보이스피싱의 중간책으로 연결책으로 해서 수금책이 지금, 되는 거거든요. 수금책이 됐는데 일도 모르는 채. 본인이 아예 모르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있냐면 중계기를 설치를 합니다. 중계기가 뭐냐면 외국에서 이렇게 콜센터 하면 외국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면 070이 뜨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안 받거든요. 그렇죠. 요거를 02 또는 010으로 전화번호로 바꿔주는 게 중계기예요. 요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요 아무데나 설치했다가는 이게 혹시 이제 걸릴 수가 있으니까 기술 지원직이라고 해서 기술 지원직 요거 기계 하나만 설치하면 한 달에 200만 원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그마한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옥상에 중계기 하나 설치하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주네. 근데 이게 다 보이스피싱 공범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중간 기계를 설치하는 건데 네네. 네. 그 조그만 건물에 건물주는 돈 준다고 하니까 네네. 근데 보이스피싱의 일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조직 중에 한 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조심해야 자,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요. 네.
다음 주 또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례와 네. 구체적 사례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 네. 구체적 사례를 들을수록 그런 유형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거 듣기 전에는 무조건 당하겠다 이거. 맞습니다. 네. 네. 아니 카드를 받아본 경우는 다 있으니까. 그렇죠. 예. 잘못 받았다고 하네. 그럼 내 이름이 쓰였네. 근데 좀 이따가 금융감독원에서 네. 도용된 것 같은데요. 검사가 전화 와. 막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 너 때문에 피해액이 수백만 원이 되고. 또 금융감독에 전화 와서 그거 피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네. 11 전화했더니 거기서 받아 경찰이. 그렇지. 이걸 어떻게 피해. 국장님 그래서 제가 피해자분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은 사실은 뭐 본인이 무지해서 그렇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고 누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혼자 나약한 생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가족이나 지인들이 사실은 막 이게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거든요. 자기가 안 당해봤어. 네네네. 그렇지. 진짜 본인이 안 당해봐서 모르는 거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까운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이 좀 따뜻하게 위로하고 했으면 이거는 좋겠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딱딱 정리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우리도 뿌려야 되겠어요. 다음 주에는 역할극을 준비하겠습니다. 역할극 또 준비. 새로운 거가 몇 개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도 모셔야 되겠네. 네. 저도 연기 연습 꼭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네. 그것도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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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추석을 앞둔 유형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문자를 가장한 피싱이 많다고 하나 떼어봐 주세요. 자, 네,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제가 일부러 좀 오래된 문자를 제가 링크를 소개했거든요. 근데 저게 한 3, 4년 전까지는 낚시 문자라 그래서 누구나 그냥 이렇게 막 무작위로 문자를 발송을 해서 그걸 클릭하면 그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을 빼가는 수법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예 바뀌었습니다. 그게 한 어떡해요?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네. 요즘은 문자를 보내서 이게 당신에게 택배가 배송이 됐는데 집을 찾을 수 없다. 위치가 바뀌었다. 그런데 그 정보를 좀 예전에는 택배 왔어였는데 네. 이제는 그거보다 더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네, 더 구체적. 클릭하게 당신한테 뭐가 오긴 왔는데 네. 이 주소지가 잘못됐나 본데요. 네. 클릭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정보를 입력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 최근에는 어떤 식이냐면 이게 되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 고액의 어. 뭐 소고기 10kg가 선생님한테 배송됐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지 나한테 누가 보냈나? 네. 그렇게 생각이 만들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보냈는데 그러면 이거 제가 받을 사람이 이거 보낸다고 연락받은 사람이 없는데요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그러면 선생님 이걸 누가 보냈는지는 개인 정보라서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선생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분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안 그래도 누가 보냈지? 소고기 10kg가 배송됐다는데 누가 보냈지? 이걸 그렇지. 받아도 되나? 특히나 요즘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청탁금지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냈는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공무원 아니라도 궁금하죠. 근데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서 링크를 보내는 겁니다. 선생님 저한테도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까요. 저한테 오히려 더 말씀하시지 믿음을 마시고 주는. 네네 오히려.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클릭하는 하는 순간 좀비폰이 되는 겁니다. 순간 네. 네. 실제로 어제도 제가 근무 중에 상담을 한 번 했는데 아침 8시 반에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주민센터. 네, 그래서 추석 맞이 선물을 보내려고 한다. 주민센터에서 보낼 리가 있나?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 동네 살고 싶네. 기초수급자 분들한테는 주민센터에서 어느 정도 명절 때마다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적으로 선물을 먼저 이렇게 해서 보내고 이런 일은 선물이 아니겠죠. 그거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뭐 문자를 보내고 뭘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생님 이런 뭐 지금 링크. 거주하시는데 이런 걸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링크를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링크를 확인을 못할 수 있었던 게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문자를 받았는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안 그분 돼가지고. 핸드폰이 문자밖에 안 되는 폰이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전화를 끊고 저 이거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와서 이게 혹시 악성 앱이 깔렸는지를 확인하려고 보니까 데이터가 안 돼가지고 인터넷 자체가 연결이 안 되는 폰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도 어제 그냥 바로 끊고 그분이 직접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지구대로. 그래가지고 상담을 해왔는데 그래서 와, 이 시기적으로 지금 딱 진짜 추석 앞두고 이런 범죄가 이제 확실히 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체감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기초수급자면 구청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네. 맞습니다. 그거 다 전화 연락을 합니다. 물어볼 리가 있나? 예. 자, 그렇게 이 혹해서 네. 뭐 보내드립니다. 네. 택배 갔는데 그 소고기 얼마 네. 보냈는데 이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정보 입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링크 네. 하여튼 모르는 링크 날라오면 클릭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는 순간 좀비폰이 되고 악성 앱이 깔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상하다 싶어서 전화를 해도 전부 다 보이스피싱 범위 받게 됩니다. 클릭하면 폰은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지만 이미 통제권은 넘어간 거예요. 맞습니다. 아예 그 순간 바로 즉시 넘어갑니다. 그리고 네. 그 안에 있는 개인 정보가 다 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휴대폰 한 대당 뭐 10,000원씩, 5,000원씩 해가지고 그거를 다른 보이스피싱범들한테 다 막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보가 다 털리는 거니까 그 안에 전화번호든 뭐 계좌 그렇지. 뭐든 다 털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팔리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맞춤형 보이스피싱 대상이 그렇지, 되기도 그렇지. 하는데 예를 들면 그 휴대폰 안에 우리 엄마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다 알잖아요. 내 딸 전화번호도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문자 보내든지 해서 그 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해서 마치 내 딸인 것처럼 연락을 해서 엄마 나 지금 월세를 못 내가지고 지금 급히 뭐 몇백만 원이 필요해 뭐 이런 걸 보낸다든지 요즘은 딥보이스로 목소리를 이렇게 흉내 내가지고 그런 걸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개별적으로 뜯기도 합니다. 아, 진짜 모르면은 당하기가 네. 야 누가 보이스피싱 당해 그건 옛날 얘기예요. 맞습니다. 네, 정말 그러니까 이 링크는 아예 클릭을 하지 말아야 돼. 클릭을 하면 안 됩니다. 링크는 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휴대전화 안에 있는 정보가 털리면 거기에 보통 요즘 그 어린이 유괴에 관련돼서 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많거든요. 어린이 유괴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 관내 다 근무하고 있는 경찰서에서도 그런 신고들이 몇 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발생하진 않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 안에 있는 정보에 대부분 우리 아이가 뭐 유치원을 다닌다, 어린이집을 다닌다 하면 그 엄마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 엄마들 모임에 있는 이름이 대부분 누구 엄마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겠죠. 대부분 전화번호가.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있는 엄마들 연락처를 먼저 보이스피싱들이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엄마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어린이집 다니시고 있죠. 그리고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찍었던 엄마들이 그 아이에 대한 사진 이런 거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진 딱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납치됐다고? 네. 납치됐다. 돈 넣어라. 네. 돈 내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URL이 오면 어느 정도는 내가 이걸 그냥 무조건 클릭하지 않는 게 최우선입니다. 일단 클릭하지 않고 네. 그냥 전화로 확인해 보는. 맞습니다. 클릭하기 전에는 상관없거든요. 네. 네. 전화로 확인을 해보고 내가 만약에 클릭을 한 것 같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면 일단 경찰서에 가서 그 얘기를 하시면 이게 또 이제 그 악성 앱을 제거하는 어플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깔아서 제거를 해줍니다. 경찰서로 가시면. 자, 이번에는 아예 보이스피싱 통화 실제예요? 아니면은 만들어 온 거죠, 이거? 만들어 온 건데요. 이게 네네네 샘플로 만들어 왔는데 이게 이제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를 해서 그 시나리오를 압수를 한 겁니다. 그대로. 실제 보이스피싱 압수를 했고 사실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줄여가지고 오케이. 네. 자, 이거는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네. 실제 이렇게 한다는 것을 AI로 지금 재현한 만들었어요. 건데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A은행 김땡땡 팀장입니다. 저렴한 대출 상품 나왔는데 대출 가능 여부 조회해드릴까요? 아, 그렇지 않아도 대출이자가 높아서 고민이었는데 잘 되었네요. 해주세요. 네, 그러면 간단한 본인 인증 후 가저의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증번호 6자리 지금 보내드렸으니 알려주세요. 조회 결과 연사 4.2% 금리로 6천만 원 대출 가능하신데 진행해드릴까요? 네, 대출 신청서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 작성하시고 신분증, 재직증명서, 통장사본, 주소지 함께 보내주세요. 심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일단 대출을 받은 그러니까 제2금융권 쪽에서 비싸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미
비싼 이자 대출을 받은 사람들만 속아서 속아가지고 전화를 아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드릴까요? 하면 그렇잖아도 나는 지금 12% 15%인데 싼 걸로 해준다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주세요라고 오케이. 하는 거죠. 그러면 네 대출 신청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작성하시고 했잖아요. 네. 이 대출 신청서 파일을 클릭하는 하는 순간, 순간. 이게 이제 앱이 깔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단계 어떻게 네. 넘어가느냐? 그다음 단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일자로 김영희 고객님께서 사용 중인 B은행의 기대출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저희 A은행에서 6천만 원 최종 승인 나셨습니다. 저희 측 대출 받아보시고 대환하실 해당 금융사의 영업일 기준 5일 내로 상환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대출약 정서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딱 된거 보기에는- 같잖아. 된 것 같잖아요. 어. 그리고 여기서 일단 4.2% 낮은 이자로 빌려가지고 5일 내에 내가 기존에 있었던 거 갚으면 되니까 잘 됐다 싶어서 갈아타는 거예요, 지금. 갈아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딱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원래 대출을 해줬던 은행이라고 하면서 다른 보이스피싱범이 전화를 합니다. 자, 그다음 단계. B은행 채권팀입니다. 저희 은행에서 5천만 원 대출 받으신 지 6개월도 안 되었는데 A은행에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셨네요.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금융전산망에 지급정지 등록되셨습니다. 불법인지 몰랐어요. 제가 A은행에 전화해서 대출 취소할게요. 그러니까 네. 원래 좀 비싼 정상적인 대출 네. 5천을 받고 있었어요. 네네. A은행에서. 근데 B에서 갈아타라고 하니까 좋아요.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 B에서 이미 받았고 A에서 갈아타라고 하니까 갈아타라고 오케이. 하니까 AB는 좋아요. 그렇다 하고 네. 요지는 원래 대출이 있었는데 갈아타라고 했는데 원래 정상적인 대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쪽에서 전화가 온 거야. 네. 당신 이렇게 하면 이중 대출이야, 불법이야. 불법이에요. 네. 뭐 그것부터 말이 안 되는데 일단 네네. 불법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받은 대출 그거 취소할게요. 이렇게 자, 하는 거예요. 그다음 거기 A은행이죠? B은행 채권팀에서 전화가 와서 지급정지 어쩌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고객님, 기존 B은행에서 받으신 대출 때문에 그런데요. 다행히 법무팀까지 가기 전에 채권팀에서 연락 주신 것 같네요. 무슨 말이냐 하면 김영희 님이 약정 위반하신 사실을 아직 본사는 모른다는 뜻인데 본사가 알면 은행권 전반에 위반 사실이 기록되니까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표 전화로 상담하지 마시고 B은행 채권팀 담당자랑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이러면 네. 그래 그러면 법무팀으로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지금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위반이에요라고 전화 온 물론 네. 가짜죠. 네, 다 가짜죠. 그 최초로 대출받은 그 은행이라고 생각한 곳에 다시 전화한 거야. 네. 다시 전화했어요. 그다음 김영희님께서는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자동으로 저희 은행과 계약이 강제 해지되면서 24시간 안에 대출원금을 5천만 원 갚으셔야 갚아야 합니다. 돼. 네. 만약 상환하지 않으면 첫째, 금융감독권 통해 원금의 최대 세 배. 3배 위약금이 발생하고 이제 막 둘째, 겁주기 시작하는 법원을 겁니다. 통해 고객님 명의 모든 계좌가 차압되고 셋째, 보험문간에 등재되어 있는 고객님 모든 재산과 월급의 80%가 차압됩니다. 즉, 신용불량자가 되어 앞으로 5년간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4시간 내에 원금 갚지 않으면 5천만 원 당장 갚으라는 거죠. 당장 갚아라. 이거 지금 24시간 내에 갚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지고 넌 다 차압되고 너 이제 3배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멘붕에 빠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믿냐고 하는데 정상적인 번호로 온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니 내가 대출한 걸 어떻게 알겠어. 그렇죠. 다른 은행에서 네. 서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막 번갈아가면서 막 맞습니다. 역할 네. 플레이를 하니까 멘붕이 돼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러면서 자 그럼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당황을 그렇지. 하잖아요. 그러면 24시간 내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뭐 무슨 공증 계좌를 보내줄 테니까 여기로 보내라. 또는 이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기록이 남으니까 직접 가서 뭐 이렇게 추심을 하겠다. 뭐 추심 신청해 드리겠다. 찾아오겠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전산에 남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합니다. 자, 그다음 단계를 들어볼게요. 그럼 저 B은행 대출 다 갚았는데 아직 대출금이 이거- 안 들어왔어요. 요거는 고객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네네네. 아니고요. 잠깐만요. 맞는데 요거 네.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들어가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24시간 내 돈을 갚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막 24시간 어떻게 갚아? 못 갚으니까 이제 여기서 온갖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보이스피싱범이 이렇게 뭐라고 달래냐면 사실 나는 이거 이렇게까지 도와드릴 필요 없다. 나는 이거 그냥 법무팀에 넘겨도 되지만 고객님이 너무 안쓰럽고 억울하실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차피 A은행에서 저리로 다시 대출 받으실 거니까 지금 당장 지인들한테 1시간만 그냥 급하게 빌려가지고 빨리 저희 쪽 대출을 막으셔라. 갚고 그러면 A은행에서 바로 대출 그러니까 나오지 않냐. 5천이 어딨냐? 네. 아니 어차피
지금 새로 대출 받을 곳에서 거기는 승인 났으니까 받을 거 그렇죠. 아니냐. 네, 네. 우리하고만 문제 해결하면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출 받을 거니까 일단 친구들한테 빌리세요. 빌려가지고 급하게 이거를 아. 막고 그러면 기록이 안 남을 수 있다. 그런 다음에 A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갚으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달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긴 시간을 안 줍니다. 대부분 막, 그렇겠네. 예, 막 6시간. 이거 지금 일과 시간 이내에 못하면 이거 어차피 법무팀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 이게 젊은 직원, 이게 새내기 직장인들이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당신 안 하면 저만 당신- 하더라도 들어보면은 말이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막 몰아치는 거지. 네, 네. 맞습니다. 계속 말을 끊지 않고 그러면서 너 월급 압류된다. 그리고 회사에 이거 회사에 통보된다. 회사 통보된다. 통보된다. 그러면 회사에서 너 계속 직장 생활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어렵게 직장 얻었는데 거기서 그만두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회사에 알려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된다. 계속 그렇게 몰아치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주변에서 이거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방 들어올 네, 테니까. 금방 네, 네. 들어오는 왜냐면 게 내가 승인 받아놨어. 너무, 예, 받았거든요. 너무 그게 예. 그거에만 매몰돼 그게 있게 아니 되는 거예요. 설계가 꼼꼼하네. 이미 승인 받아놨으니까 받았죠. 네. 돈은 들어올 거야 곧. 네, 네. 그렇게 안심시켜놓고. 그렇게 하고 승인된 승인된 문서까지도 보내줍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급하게 돈을 이제 빌려 가지고 5천만 원을 갚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은행은 이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당신의 상황을 이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 네, 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대출 안 갚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뭐. 예. 그런데 네. 아 이렇게라도 하세요라고 하면서 만약에 진짜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50%라도 갚으세요. 70%라도 갚으세요. 있는 돈 그냥 다 딸딸딸 아. 해내게 한 다음에 완납 증명서라는 걸 보내줍니다. 아 저희 B은행과는 이제 완납이 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A은행에 연락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A은행에서 아 네 대출 다 상환하신 거 확인이 되셨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 대출 승인된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뭐 시간이 안 돼서 내일 오전에 확인해 보십시오. 하고 또 끊어지는구나. 끊어지는 네. 겁니다. 그러면 왜 돈이 안 들어오지?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라도 깨달았으면 되는데 네. 왜 돈이 안 들어오지?라고 하면서 다음 날 전화를 해보잖아요. 거기 A 은행이죠. 왜 돈이 안 들어왔죠?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더 뜯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그 다음입니다. 그게 좀 전에 듣던 건 사실. 네 맞습니다. 왜 돈이 안 들어왔어요? 저 B은행 대출 다 갚았는데 아직 대출금이 안 들어왔어요. 고객님, 지급정지는 해제되었는데 그 이력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야. 희망 대출금의 30%를 보증금으로 걸어야 추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뜯어내는구나. 네. 대출이 실행되면 보증금은 다 돌려드릴 테니 안심하시고요. 불러드리는 계좌로 이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와. 뭐 공탁금, 예치금, 보증금, 위약금 명목으로 30%, 20%, 10% 계속 뜯어내고 조금이라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곧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이거 걸면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또 맞습니다. 주는구나. 네,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와. 그냥 깨닫고 나 속았구나 하고 네. 전화를 아예 안 할 때까지 계속 뜯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주변 사람들한테 좀 조언도 구하고 이러면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은행에 빚 있는 거 말하는 그렇지. 거를 그렇지. 사실은 진짜 어려워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소상공인들 진짜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이 이런 피해를 많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이런 어려운 조건의 대출을 받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대상자 자체가 어. 그렇지 않아도 너무 힘든 분들인 거예요. 야, 근데 이 단계는 금융권에서 실제 대출 받을 때 단계가 거의 비슷하게 만든 거 아니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시나리오를 보면요. 이제 뭐 은행에서 얘기할 때 말하는 말투라든지 뭐 대출과 거의 흡사하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출 금리는 연 42% 고정 금리시고 계약 기간은 3년 되시고요. 이러면서 그 다 이렇게 존댓말 다 쓰잖아요. 계약 기간한테도 존댓말 쓰고 하죠. 지금부터 그런 뭐 말투까지. 녹음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네네 하고. 녹음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했고요. 뭐 대출 나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뭐 지금까지 누구였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 듣다 보면 그냥 홀랑 넘어갑니다. 그 중간 중간에 뭐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요. 이런 얘기까지 다 넣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네. 뭐 자기- 다른 쪽에서 전화 오거나 하면 네. 보이스피싱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자기들이 직접 네. 야. 그래서 보이스피싱 조직들 간에 사람의 개인 정보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를 자기네들 간에 또 완전 꼼꼼하게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다른 조직에다가 시나리오만 판매하는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거된 사례도 있습니다. 야. 이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경우에도 다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라고 하면 자,
이건 또 뭐예요? 노쇼 사기. 아, 이거는 그 얼마 전에 기사로도 나왔었는데요. 네. 그 남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남진? 그러니까 남진을 사칭해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날 남진 가수가 거기에서 공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식당에다가 보이스피싱 범인 전화를 해가지고 네. 아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날 40명 예약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원래 거예요. 실제로 남진 공연이 있는데 있었어요. 그런 데만 그 찾아가면서 지역에 사는 있었던 거예요. 겁니다. 그리고 큰 공연이 있을 때 그 옆에 식당에다가 전화를 해. 해가지고 그 저희가 그날 저녁에 한 40명 정도 예약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좋잖아요. 좋죠. 네, 예약을 해주고 저희가 사실은 이거 매니저 이게 명함까지 파가지고 보내주면서 남진 매니저입니다. 매니저입니다. 라고 하고 저희가 그날 공연이 있어서 마지막 뒤풀이를 하는 건데 저희 남진 선생님이 이렇게 특별히 드시는 술이 있거든요. 그걸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너무 비싸고 귀한 술이니까 어디서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디서 얻어야 돼요? 그럼 저희가 직접 이렇게 계약하는 그 회사가 있는데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발하다. 그 술이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거 40명이니까 몇 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계약 그 술 이제 하는 업체라고 하면서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거 드리는 거는 한 300만 원에 드리는데 실제로는 한 400만 원 받으시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파는 거죠. 그래서 술은 야. 당일날 갖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공연이 있나 찾아보면 공연이 있어. 있어. 있습니다, 예, 예. 실제로. 다 검색해 보겠죠. 네, 네. 있구나 있어. 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손님도 받고 비싼 네. 술인데 그 비싼 술을 어렵게 조달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찬스야. 네. 하고 만약에 술 300만 원 10병이야. 3천만 원 네, 입금. 네네. 와.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 콘서트 이런 걸 핑계로 많이 했고 또 유형 중에 좀 흔한 유형이 군부대 주변에 있는 군부대? 군부대 주변에는 사실 지방에 큰 식당들이 고깃집 식당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평상시에는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우리 대대장님께서 거기에서 회식을 한다. 미치겠다. 그리고 회식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을 어디서 생겨요, 근데? 네, 술을 먼저 구입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군인들이라서 술을 회식비로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먼저 가게에서 술을 구매해 달라. 이 집에서 사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미리 이제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산을 나중에 해주겠다. 그날 가서 계산을 네, 하겠다. 계산을 하겠다. 그러니까 음식값으로. 우리는 이 가게에서 조달하니까 이 가게에서 사시오. 네. 하고 링크를 주는 링크를 거예요. 주는 네네. 거죠. 네. 그리고 우리 대사장님께서 그 와인만 특히 좋아하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200만 원, 원가 하면 200만 원일 거다. 근데 그 사장님께서 거기에 그냥 한 400만 원 정도 붙여서 그냥 저희한테 하시라고. 하시면 된다라고 하면 가게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손해보는 일은 아니거든요. 야. 그리고 요즘 이제 올해는 또 어떤 유형까지 있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 대형 병원들 있잖아요. 네, 병원? 병원, 학원 이런 네. 데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총무과장이라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식당에다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원장님께서 어느 팀이 이번에 회식한다고? 실적이 좋아가지고 회식을 이건 한다고. 운용이 무궁무진하구나. 네, 맞습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죽하면 그 주변에 있는 그 로드뷰를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다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 식당이 어떻게, 그러니까 중국이든 뭐 동남아권에서도 로드뷰는 금방 다 확인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옆에 무슨 스타벅스 옆에 있는 그 고깃집 맞죠? 그러고 하면 사장님께서는 그치. 그냥 이런 말을 이 고객이 왔었구나. 그래서 근처에 있구나. 네, 저 여기 병원 있는데 저 가끔 가서 회식하는데 우리 병원장님께도 거기 그 고깃집 맛있다고 해서 제가 그때 또 추천드렸어요. 술이 나오는 거야. 비싼 거. 네. 그래서 돈 입금하게 만들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유행하다 보니까 이제 주인들이 좀 이상하니까 미리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을 했더니 뒤풀이가 없다 그러고 우리 회식 그런 거 없다 그러고 하니까 여기서 더 진화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팀이 지금 실적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 팀만 할 거기 때문에 다른 팀에 알려서는 안 된다. 다른 팀에서는 자기들 회식 안 하는 거 전화 알면 또 못하게 하려고. 네, 못하게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을 못하게 야, 하는 이거 거죠. 이 시리즈는 계속해야 되겠다. 야, 이것이 그들의 직업이니까 네. 이거 엄청나게 진화를 했네요. 맞습니다. 이거 알면서 모르면 당하겠네, 진짜. 그렇죠.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어제 그제부터 마침 그 경찰청하고 금융감독원하고 그 금융사기 통합신고 대응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실제로 되고 있고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네네.
1566-1188 지금 저기 1566-1188. 홈페이지도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그냥 홈페이지 저기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의심되는 전화 받으시면 뭔가 URL 눌러보기 전에 저기에 전화번호만 클릭해봐도 뭔가 링크가 왔을 때 네. 네네. 그 번호가 의심되면은 네네. 그걸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네네. 저기 들어가서 그 번호를 검색해 봐라. 네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저 화면에 아하. 나오는 게 어제 제가 직접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 어제 이제 그 민원인 와서가지고 상담했던 분 전화번호 하니까 그 음성 전화 그러니까 직접 대면 이게 전화로 하는 보이스피싱에 의심되는 전화를 13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저희 지금 화면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링크가 왔는데 네네. 그 링크를 보낸 전화번호가 있어요. 네네. 그 전화번호가 뭔지를 모르니까 클릭을 못 하겠어요. 네. 네. 그럴 때 저기가 저기 들어가서 확인. 검색을 네. 해보면 이때까지 네네. 신고한 사람들이 딱 잡혀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네. DB가 걸리면 가짜구나. 네. 네네. 바로 가짜이구나라고 확인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나와주세요. 1566-1188로 전화하거나 아니면 이 통합신고 대응센터 여기를 들어가면 된다. 네네. 홈페이지가 그냥 뭐 회원가입이나 이런 거 안 하고도 그냥 바로 그냥 이 사이트는 네.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냥 그 금융사기 신고 대응센터라고 검색하면 포털 금융사기 사이트에서 대응센터. 네, 네, 금융사기 네. 대응센터라고 금융사기 대응센터. 네. 검색하면 바로 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전화번호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창이 바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전화번호가 워낙 많으니까 그냥 외우기 힘드시면 112 전화하셔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네. 이거 어디에다가 뭐 홈페이지 어디 물어보면 된다는데 하면 경찰관들이 다 설명을 해줄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대응센터가 17일부터 24시간 체제로 운영된 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12로 전화를 하면 이쪽으로 전화를 바로 또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걸려서 만약에 그게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털리고 나면 좀 영혼이 나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 친척도 8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8천이요? 네. 조카가 경찰인데 진짜 그게 한번 물어라도 보시지. 이거는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당할 그냥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너무 정교해가지고 네. 보이스피싱 나는 안 당해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모르면 당한다. 시나리오가 계속 그만큼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하고 이렇게 방송에서 이런 부분 할 때 잘 새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